안녕하세요. 드디어 70회 최종 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무려 23회 동안 연속 출제된 주제 6개와 거의 매 출제되고 있는 주제 13개, 합쳐서 11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점수를 25점 이상 무조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23회 연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심화체제가 된 47회 이후부터 계속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유감스럽게도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한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북에 있는 정은이가 우리하고 민족을 안 한다 그래서 통일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22회 나오다가 23회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3회 연속 출제된 주제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나올 거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발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능감이라는 거는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능검은 한 민족이 보는 거잖아요. 물론 한 민족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외국인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민족이 있어야지만이 한국산 능력 검정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에 대한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 특히 통일과 관련된 것들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도 계속 나오다가 지난번에 쉬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이름하여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한 문제를 맞추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발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문적원, 서적관리 이쪽이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2점짜리 밖에 아니긴 했지만 다른 것들에서 이렇게 소거법이라고 그러죠.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보시면은요,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가 왕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문항 나온 게 제일 어려웠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문항에 딸내미들이 있습니다. 정혜공주, 정효공주를 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연호를 줬습니다. 우리는 인대건 이렇게 외우거든요. 인한, 대응, 건응 이렇게 외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문항의 연호가 되겠고요. 위 왕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을 때 답이 수도를 상경으로 이전을 했다. 이 선지가 3점짜리로서 가장 어려웠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주 평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은 최소 2점을 맞히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대조영이 건국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거란의 멸망을 한답니다. 거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고려 초에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이 되겠고요. 무왕, 싸운왕이 되겠습니다. 문왕은 문물제도를 정비한 왕이 되겠고, 선왕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듯이 해동성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 짱깨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짱깨 애들이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융성한 국가라고 해서 해동성국이고요. 요게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 것들이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시간이 9시 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찍어갖고 가면은 집에 가서 바로 올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 정도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일 정도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문항 때 거기에서 신라도, 거란도, 일본도라 그래서 도라는 거는 여기는 칼도가 아닙니다. 길도자가 되겠고요. 문항은 문물제도를 정비를 했었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고요. 상당히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조금 캄다운을 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 신라도, 거란도, 영주도, 일본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문항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왕은 싸웠겠죠. 그래서 거기 인대건에서 인한, 대응 에서 인한이 되겠고요. 흑수 말갈의 공격을 받았고요. 당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문유가 당나라를 공격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왕 때는요, 인대건에서 건응이 되는 것들이고요. 오경 15부 62주, 그렇죠,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보다도 발해는 무려
2배 정도, 1.5배 내지 2배가 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경 15부 62주,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제도를 보시면은요, 아까 문물 제도를 수용을 하면서요, 삼성육부를 당 제도를 모방을 했었다. 그러니까 발해에서 초점이 됐었던 거는 최근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볼 것인지 당의 역사로 볼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육부라든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작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로 보는데 불리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역사로 보는데 유리한 거는 온돌이 되겠습니다. 온돌은 고구려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내상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경 15부 62주가 역시 나와 있고요. 주자감, 중정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정대가 발해의 감찰기구다. 감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이 되겠고요. 검사가 또 가끔 하죠. 요즘 뭐 검사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하간에 감찰기관, 중정대가 감찰기관이다 이런 건 한능검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정대가 발해 거다 이 정도로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감이 국립대학이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는데 유리한 점, 고려 이때 당시에는 고려하고 똑같기 때문에 고려왕이라고 일본 애들이 그렇게 칭해줬대요. 뭐를요? 발해의 왕들을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요, 제가 29쪽으로 한능검 전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하다라는 말은 문제가 있네요. 완벽하지는 않고요, 90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동영상의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즉각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로보다는 뭘로 아셔야 되냐면요, 당연히 사진으로 아셔야 됩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 최근 들어서 아주 대한민국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스님이 계시죠. 류진 스님.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영광탑이 있습니다. 최초의 발해에 남아있는 유일한 탑이 되겠습니다. 영광탑, 벽돌탑이 되겠고요. 솔빈부의 말 오경 15부 62주 중에서요, 우리는 알아야 될 부는 솔빈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유명했었다. 유명할 만하겠죠. 저쪽 풀 따먹는 초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몽골 애들도 풀 따먹고 돌아다니고, 가끔 징기스칸 같은 애가 나타나면은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 연속 23회가 뭡니까? 23회 출제가 됐고요.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정은이 같은 놈이 없었다 그러면은 미사일 나오지는 않겠죠. 정은이가 없었다 그러면은 너희하고 민족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나왔을 텐데 이거는 계속 나올 거랍니다. 통일 문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 문제가 한번 그래도 정은이를 꼬신다는 의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민족,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문제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거의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외침은 유난히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온 새끼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온 새끼들이 이거 땡입니다.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하간에 먼저 거란족이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여진족하고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 그 유명한 몽골 애들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어서 이 홍건적과 왜구가 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이민족이 침략이 그렇게 많았었고요. 역사상 제일 많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능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연속 출제된 주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배점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민족 편이 되겠고요. 이것만 보시면 거의 4점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꼭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거란의 요 나라가 먼저 나타나는데요. 그랬을 때 거란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난동을 부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친 새끼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걔네들 미친 새끼들을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광자가 들어가는 공이 나와 있습니다. 광군, 광군사를 조직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궁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쓴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침소리를 하는가? 예, 잘 안 되네요. 땡. 그럼 궁예가 있는데 궁예가 만든 게 바로 광평성이 된답니다.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예 그러면 미쳤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너무 치고 있네요. 물이나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일단 크게 난동, 광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거란과 관련돼서 이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요, 앞에 있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서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서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서희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규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강감찬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서양강, 그 소양강 천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소양강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 거란의 1, 2, 3차 침입 이제 나올 때 정말 됐습니다. 거란이 3차 침입이기 때문에 순서를 물어본다든지 뭐 사이에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워낙 내기 좋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여진 나왔습니다. 몽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양강, 제1차 침입은 서희가 잘 싸웠고요. 2차는 양규가 잘 싸웠고요. 3차는 그 유명한 강감찬이 잘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신났네요,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요, 1차 침입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그러면은 고려 성종이 있고 조선 성종이 있습니다. 문물제도를 완성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제승로의 시무 28조, 그때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고려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하기 시작한다. 12목에 이런 것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간에 서희에 있어서의 강동육주, 말발로 강동 쪽, 이때의 강이라는 건 압록강이 되겠고요. 말로 아셔야 됩니다. 압록강 지도로 절대 한능검에서는 지도 찾기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희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양규가 잘 싸웠고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강감찬이 잘 싸웠다 이러는데요. 2차 침입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2차 침입이 뭐가 됐냐면요, 깡조은 신하,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깡조은 신하의 깡조은 신하인 꽝조가 목쪽에 목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거란의 요 나라가 저 싸가지 없는 신하 내가 가서 손봐줄 거야 라고 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게 2차 침입이 되는 거고요. 소양강에서 양규가 잘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종은 이때 당시에 띠란 현종은 나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배로 유명한 나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타서 나주에서 배를 먹는다.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최초로 이제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이 초조 대장경은 언제 없어지나요? 지금 있나요? 예, 있지 않습니다. 몽골 침입 때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초조 대장경은 없어지고 몽골 침입에 다시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제조 대장경, 이른바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죠, 합천해인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차 때 강감찬이 기주대첩이 되는 것들이고요.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았다. 예, 소양강. 그래서 요거 꼭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 예상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항상 1시간 반 예상 시간보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는 언제 가나요? 예, 오늘쯤으로는 최소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진 그러면 윤간의, 거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올해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고려 거란 전쟁 상당히 히트를 친 그런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여진 같은 경우는 윤간에 있어서의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동북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윤간이 어떤 족속하고 싸웠니? 그랬을 때 거란 이런 몽골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윤간에 윤자를 잘 이렇게 돌리면은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간을 잘 돌리면 여가 나오기 때문에 윤간은 여진과 대항해서 싸웠고요. 그때 싸워서 동북구성을 획득을 했는데,
1년 만에 수비가 곤란해서 돌려준답니다. 그리고 여진 애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힘을 키워서 금나라를 세우고 나서 너희들 이제 우리나라를 황제로 받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게 되냐면 그 이자겸에 난 있는 묘청 이자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자겸이가 사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종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두 토막으로 나눠지고,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인종 때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뭘 세우죠? 조선시대 1616년이죠. 후금을 세운답니다. 그리고 나서 1636년에 그 유명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후금이 침입을 할 때가 그 앞에가 정묘호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주제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무반이 나오고 있고요. 신기, 신보, 항마군이 되겠습니다. 항마군이 바로 아까 말했던 중, 스님 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한능검에서 승려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무엇일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기, 신보, 항마, 신기가 바로 기병이 되겠고요. 초원지대에서 징기스칸 같이 풀 따먹고 돌아다니는, 말 타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고요. 윤관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삼별초 있지 않습니까?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런 부대 명칭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하고 관련되는지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별초는 누구하고 싸우나요? 예, 몽골하고 싸운답니다. 잘 되고 계시나요? 예,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몽골이 드디어 떴네요. 나중에 원나라가 되는 거고요. 저 고려가 피살을 한다. 요게 이제 순서하면서 저 고려가 고요하게 사라진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고요하게 사라져서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고려 애들한테 니들이 죽였잖아, 증거 내놔 이랬는데 증거는 못 내놓고 정황상 니들이 죽였어 뭐 이러면서 쳐들어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최후가 나오는데요, 최후는 누구의 아들내미냐면은 최충원의 아들내미라 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는 그래도 나름대로 무신에 있어서의 그 무력, 항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도로 지들만 기어들어가서요 몽골에 대항을 한답니다. 일반 백성들은 육지에서 몽골한테 아주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들은 강화도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빡서, 네, 빡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왜 기주대첩, 아까 강동육주 중에 하나였었던 기주가 되겠고요. 강감찬, 소양강에서 강감찬의 그 기주대첩, 거기에서 빡서가 다시 한번 몽골 애들에게 박살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윤후는 승병이었는데요, 승려였는데 처인성, 지금의 용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잘 싸웠고요. 다인철수는 충주가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거기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있다, 이런 걸로써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별초 나왔네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래서 저는 좌우간 신의를 지켜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중선이 있고요. 진도, 용장성이 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파두리 유적지가 나오고 있답니다. 김통정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채무선은 화통도감, 화약하고 관련된다고 보시고요. 진포대첩, 지금에 있어서 어디냐면 군산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요. 바로 직전에. 이 바로 직전 시험에 특징은 뭐였었냐면요, 그 전에는 아주 쪼잔한 문제들을, 목소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주 쪼잔한 문제들을 안 냈었는데 직전에는 별로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정신이 박힌 한능검 출제위원이 들어갔었다라는 것들이고요. 너무 구석탱이에 있는 거, 쪼잔한 거, 이런 것들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한능검 만점 받는 것 같이 멍청한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죠. 예, 만점을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시고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성계가 황산대첩, 이황, 이렇게
왜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채영은 홍산대첩.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성계 박살난, 이성계에게 박살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산대첩이 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계는 황산대첩이고요. 채영이 홍산대첩이 되겠습니다. 박이 이종우 세종 때 쓰시마 정벌이 있는 거고요. 고려시대에는 박이가 쓰시마를 정벌을 했는데 쓰시마는 순우리식으로 읽으면 대마도가 된답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마도하고 쓰시마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 갔을 때 뒤에 비행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신답니다. 스페인하고 에스파냐가 같은 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를 가지고 싸우고 계세요. 예.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두 개는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또 문제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일 많이 나온 문제의 바다는 바로 고려의 외침이었었다. 그러면은요, 여기 7색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가 바로 수당의 짱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끈다라는 의미에서 예, 짱깨라든지 쪽발이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이상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쪽수도 좋기 때문에 예,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더 이상은 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짱깨에 있어서 이 수당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고구려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통일, 비록 정은이 때문에 정은이가 같은 민족 안 한다 그래서 남북 통일 문제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 삼국통일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후삼국통일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하나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와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그렇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근대사에서 연도를 2개 외운다 그러면은 뭐하고 뭐를 외우느냐 그랬을 때 이 400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642년을 외워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물론 정확히 안 외워도 되는데 400년이 뭐하는 해냐면요, 혹시 아십니까? 이거 몇 세기입니까? 400년이기 때문에 5세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년부터 100년까지가 한 세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301년부터 400년까지는 딱 4세기가 된답니다. 이때 바로 쪽발이 일본 애들이 침략을 하는데 한반도를 가깝기도 하고 제일 만만하기도 한 신라를 침범을 한답니다.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러는데 신라 애들이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놀아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고구려 누구죠? 강개토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면 되겠니? 맨입으로 되겠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뇌물 드릴게요. 그래서 뇌물을 준다니까 할아버지가 또 5만의 군대를 해서 이걸 쫓아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요, 바로 이 왜 쪽발이 애들이 당시에 있어서 가야하고 친했기 때문에 가야 쪽으로, 금강가야 쪽으로 지금의 김해가 되겠습니다. 한능급에서는 특히나 문화재라고 이제는 안 하고 문화유산이라고 바꿨다라고 그러네요. 혹시 아십니까? 며칠 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지어서 하는 건 많이 나오고 지역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충주도 나왔었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강가야, 제가 김해김씨인데 그 김해김씨에 있어서 시조였었던 김수로왕의 금강가야 쪽으로 왜가 이제 숨어들게 되는 거고요. 강개토 할아버지의 군대들이 금강가야를 치게 되는 거고 금강가야가 약화되고 이후에 대가야로 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게 금강가야가 이때 멸망하지는 않는다. 멸망할 때는 몇 세기라고요? 6세기. 우리 6세기에는 집업진 무성 이렇게 외우잖아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래서 먼저 뜬 법흥왕 때 먼저 뜬 금강가야, 정기가야 연맹이 중심 금강가야가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는 후기 가야 연맹의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하게 된다. 요것도 하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떠들고 있나요? 물을 마시면서 조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이 올해부터 지금 작년에 6번 봤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한능검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능검 응시생들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학기 중이기 때문에 많이 안 보는 것들이죠. 4회 중에서 지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못하시면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8월달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이틀만 제가 준 29쪽 이틀 동안 외우시면 됩니다. 빡세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박사가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귀주성에서 몽골 진입을 막았었네요. 그래서 400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딴 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20분을 했습니다. 연속 3회 주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되겠고요. 642년 이거는 뭐 연도는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6세기 중반 이게 바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내다. 그만큼 중요한 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지난번에 딱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642년을 중심으로 해서 무신정변에서 최충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를 봐야 된다. 6.25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그랬을 때도 6.25 전쟁이 역전되는 계기 뭐 이런 것들 하나가 뭐였죠? 인천 상륙작전. 또 하나는 중공군의 개입. 그래서 딱 기준이 되는 거를 보셔야 된답니다. 이거 642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소문이가 예, 성은 연씨랍니다. 개소문이가 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영유왕이라는 가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한능검 출제위원으로 갔을 때 다음번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영유왕이라는 왕새끼를 없애고 지가 구테타에 그렇죠? 대머리 아저씨같이 살인마 대머리 아저씨같이 구테타에 성공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성공을 했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요 바로 김춘추가 찾아오게 되는 것들인데요. 김춘추가 왜 찾아왔냐면요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야성 전투에서 의자왕한테 그 전에 나왔습니다. 의자왕이 술만 퍼마시고 삼천궁녀하고 놀기만 했었던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잘 나갔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의자왕이 대야성을 신라의 대야성을 터는데 여기서 바로 김춘추의 사이와 딸내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뭐라 그러냐면요 개소문이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0년하고 642년이 다 신라 애들이 고구려에 도움을 청한 거고요. 강개토 할아버지는 400년에 도와줬지만 이때는 회담이 결렬이 된답니다. 뭐 때문에요?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강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때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고구려하고 손을 잡았다면 신라하고 당나라의 연합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나당 동맹이 있답니다. 이게 6년 후인데 여기서 상당히 쪼잔하게 나와요. 숫자까지 해서 순서를 물어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642에 6년 후기 때문에 648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나당 연합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660년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676년에 매수성 기벌포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가 상당히 이채롭죠. 8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공차인 등차 수혜를 이루고 있다. 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여간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642년을 기준으로 개소문이하고 김춘추 얘가 나중에 그 유명한 태종 무열왕이 되게 되는 것들이죠. 회담이 결렬이 돼서 나당연합이 성립하고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세월이 아니죠, 역사는 흘러가게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4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짱깨들이 한번 쳐들어오고요. 바로 뒤에 짱깨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연도는 모르셔도 되는데 612년에 수나라가 살수대첩,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나라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금방 멸망을 한답니다. 612년 쳐들어오고 나서 6년 후인 618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을지문덕이 잘 싸웠네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서게 되는데 당나라에서 천리 당성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소문이가 당에 대한 강경책을 쓰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쳐들어온 게 바로 안시성 전투. 제가 항상 이 대목에서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그래서 설현이가 그 튀는 얼굴로 나와서 튀는 연기를 해서
욕을 먹었던 그 안시성 전투가 바로 642년 바로 후에 있게 된다. 이 순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나당연합이 성립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김춘추하고 계소문에 회담이 결렬이 된다. 여기서 이제 나왔었고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밑에입니다.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백제 멸망을 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을 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아껴 먹어야 돼요. 아껴야 잘 산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자, 백제 같은 경우는요, 계백이 드디어 나왔고요. 마지막 성이 되겠습니다. 사비성이 되는 것들이고, 백제의 수도라는 것들은 아시죠? 한성에서 웅진으로 오고, 웅진에서 지금 마지막 수도가 사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에서 망해서 웅진으로, 그렇죠, 지금의 공주로 오게 되는 계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 유명한 누가 있는 거죠? 장수왕의 평양촌도에 의해서 한성을 털리고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진도독부를 설치를 하고요. 백제 부흥운동이 있게 되는 것들인데 약 3년. 흑도복,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흑지상지, 복신도침, 이게 바로 벌레 이름 같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상당히 좋아하시대요. 그래서 벌레 이름 같은 새끼들이 바로 백제 부흥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부여풍이네요. 풍걸림 왕자를 데리고서, 부여라는 거는 이 백제 애들이 저기 부여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되새김질을 하면서 집업진, 무력, 무성 있지 않습니까? 성왕 때 바로 남부여라고도 호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왕족을 부여씨라고 했었다.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백강전투가 있는데 최초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 대전이 되겠습니다. 왜가 도와주러 오게 되는 거고, 백제하고 나당 연합하고 투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결론적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된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망하고 나서요, 안동도구가 설치가 되는데 나당 전쟁 이후에는 요동 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이거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연무, 건모잠 별로 외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안승 꼭 보셔야 됩니다. 안승이라는 애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익산으로 와서 거기에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하면서 보덕국의 왕으로 이거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니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는 언제고 또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주느냐, 바로 나당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당전쟁을 하는데 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소성 기벌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매기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수가 좋으면 2문제까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3점짜리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력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흑도복, 흑지상지, 복신도침, 풍갈린 앙자새끼, 이거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고연무, 건모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석 주제, 출제 주제 4가 되겠습니다. 일제의 정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은 이게 문제가 2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1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주제들에 비해서 상당히 격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춰봤댔자 1점, 많아봐야 2점이 되겠습니다. 3점짜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인데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30년대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말살 통치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전쟁 동원을 하는데 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참기지,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그 다음에 창시개명, 한국식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자정신 근로령, 징병징용, 그 다음에 하나 봐줘야 될 게 배급제, 공출제, 이런 것까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진한가요? 이게 조금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면은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약간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0년대가 보시면은요, 무단통치인데 헌병경찰, 회사령, 그 다음 태양령, 토지조사 사업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이었다. 3.1운동 때문에 문화통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무단통치로부터 살살 꼬시는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된다. 이것도 결정적으로 한 3회 전에 나왔었죠.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20년대가 제일 안 나오긴 하는데, 문화통치가 되겠습니다. 회사령 없어지고요. 태영령이 없어진답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치안유지법, 정말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25년인데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별로 연도가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삐뽀 아저씨가 빨갱이 특히 잡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삐뽀 아저씨가 삐뽀 삐뽀 이오 이렇게 하고 온대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2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 대 때려주고 싶나요? 예, 때릴 수가 없을 거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연속 23일 출제 주제 선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최소 2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잘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시대 뭐 유적지, 공주석장리 이런 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 제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1점짜리로 항상 1번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빡세게 외우는 것은 정말 메모리 낭비가 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 장식품으로 줍니다. 주목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파형 동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신석기가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고 갈돌,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연속으로 출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청동기가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런 거 아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나올 차례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거의 93%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연속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직전 69회에는 신석기가 되는 거고요. 67회, 8회에는 연속으로 청동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때는 4회 중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꼭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석기가 나오고요. 거의 답을 알 수가 있답니다. 어떤 게 답이냐면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했다. 이게 답이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는 거면서는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고요.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운전면허같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서는 뭘 찾으시면 되냐면요, 사진도 줄 수도 있겠지만 주목도끼를 찾으시고요. 밑에 답에서는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했는데 그것도 주로가 꼭 들어간답니다.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했다. 요거를 1번 문제에서 딱 하나 맞히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점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고, 그렇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보시면은요, 미쳤습니다. 이제 혼자서 30분 정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욕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면 안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고조선이 나와 있고요. 고조선에서는 제일 유명한 단어가 물론 범금팔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조선은 세 토막으로 나눠진다네요. 그래서 당군조선, 할아버지 있기 때문에 제일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짱깨놈이 내려와서 된 위만조선, 망한조선이 된답니다. 그래서요, 당군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빠도 있고 손자도 있답니다. 부왕준왕. 그 다음에 이게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나라와 대립했었다. 연나라 장수 징계 이러면은 제일 앞쪽이 되겠고요. 상대부 장군. 왜 그러냐면은 임금이 밥에 먹을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인 상대부 장군이 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만조선은 가운데 있잖아요. 당군조선, 위만조선, 망한조선. 그래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었다. 꼭 보시고요. 그래서 중개무역에서 이게 한나라가 있고 짱깨는 저쪽에 밑에 또 다른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 깔짝거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계속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진번 임둔을 복속했었다. 잘 나갔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선지가 되겠습니다. 위만이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거왕,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랍니다. 그래서 우거지 같은 우거왕 때 망했다. 이때 망한 장소가 바로 뭐냐면요, 평양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평양에서 망한 국가가 앞에서 봤던 고구려가 되는 것들이고, 몇 년이었었죠? 668년. 고구려 부흥운동을 한 애들은 고현무, 건모잠.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또 망할, 평양에서 망할 나라가 하나가 있답니다. 바로 핵을 가지고서 놀고 있는 정은이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날아올지 핵 폭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나라, 그러니까 고조선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선사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여러 나라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이요, 제가 69회에서 예상을 했듯이 하나는 예상했죠. 동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동해 무천이 나왔었고요. 같이 세트로 나왔었는데 사만이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사만에서 천군 소도 하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제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옥저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옥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옥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외우시면 좋다라고 했었냐면요, 옥이잖아요. 옥구슬 같다 그래서요, 옥같이 소중한 민며느리, 미리 원 내 며느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옥같이 소중한 우리 가족의 뼈, 이렇게 옥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군삼로, 읍금삼로가 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구려는 나름대로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가 있는 것들이고요. 대가, 상가, 고추가 이렇답니다. 제가해가 있고, 제가해, 정삼회, 화백회 다 알잖아요. 화백회는 신라 거고요. 정삼은 백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서옥제 나오고요. 민며느리제하고 비교를 하세요. 고동 이렇게 외우죠. 부경이라는 창고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일 이쪽에서 많이 나온 거는 부영이 많이 나왔답니다. 부여가 영고가 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출도, 영고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3회 무려 연속으로 나왔었던 것들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조선은 아까 고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애들이 왔잖아요. 고란 왔고, 소양강, 그 다음에 여진하고 문제가 됐고요. 동북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을 내줬고, 그 다음에 혼을 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먼저 혼내주고 이장님이 사대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건적하고, 홍건적이 와서 공민왕이 복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 저쪽이 되는 거죠. 안동 쪽으로 피난을 간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까지 오게 되는 거 아까도 말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아니면은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요, 그 저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애들이죠. 임진왜란은 남쪽에 있는 쪽발이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때 당시에 후금, 청나라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둘 다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북평간이 나와 있고요. 우리로 봤었을 때 북쪽에 있는 애들은 저쪽 짱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방 외교, 그래서 통일 문제가 정은지 때문에 별로 안 나오긴 하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 한 번씩만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때 바로 북방 외교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쪽 소련이라든지 중국하고 수교를 했었다. 그런 것들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바로 북평간이 되는 거고요. 동쪽에 있는 거는 일본밖에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진사신이 되겠고요. 경성과 경원 바로 직전에도 나왔었네요. 그래서 무역소가 되겠고요. 얘네들이 워낙 그 약탈을 하러 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좀 말이 안 되죠. 공식적으로 무역해서 받고 가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군 육진 괜찮답니다. 그래서 김종서라든지 최윤덕이 사군이고요. 김종서 육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기회 있을 거랍니다. 일본에서는 삼포
계양이 있고요. 계약조를 맺는다. 계약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강해군 때 기의약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조금 써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시면 좋냐면요, 계약조, 기의약조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조가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 계양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기의약조에서는 두모포하고 초량이 되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네요. 한번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동제기가 바로 숙주. 제가 왜 이것만 나오면 숙주 그러죠? 숙주나물이 되겠습니다. 콩나물을 콩나물이라 그러고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 그러는데, 얘가 신숙주가 변질이 자주 된다라고, 그래서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봤었던 김종서를 계유정난 세조 때 뒤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때 몰아냈을 때 그 신숙주가 바로 김종서를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야 더불어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임진왜란이 나온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아까 64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현 안시성 전투가 앞에 나왔을까요? 뒤에 나왔을까요? 예, 뒤에 나온답니다. 안시성 전투, 앞에는 살수대첩, 이렇게 딱 했듯이 여기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딱 그랬을 때 전가고를 나눴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평양선 타락, 평양 중요합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우거지 같은 왕 때 뭐가 되는 거냐면요, 위만조선이 멸망을 할 때 위만조선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위만의 손자가 되겠는데요. 그러듯이 평양이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평양을 탈환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 앞에 동래성, 동래라는 거는 부산의 옛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상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바다 건너서 뭐 외가 오고 있다, 이러면 이게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 이게 나왔네요. 신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꼭 보시고요. 신립이라는 애가 충주 고구려비 아까 배웠습니다. 옥포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승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진주성에서 김시민, 제가 항상 말하죠, 유시민 아닙니다. 그래서 진주성 전투가 있게 되는 것들이고, 반격의 계기가 바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는 거고요. 평양에서 내려오잖아요. 서울 바로 위까지 내려왔을 때 행주 대첩 순서까지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서울 근처인 행주 산성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되는 거고, 이게 권율 장군이 되겠습니다. 의병으로서는 이때 임진왜란 때 있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답니다. 각제의 초원, 정문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임진왜란 과정에서 훈련도감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포수, 사수, 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부대가 나오고 있네요. 혹시 3개의 부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거 한번 대보세요. 별무반, 별기군 아닙니다. 별기군은 저쪽 계양기에 있었던 신식군대 이름이에요. 이모군란 때 배웁니다. 그래서 별무방 같은 경우는 신기, 신보, 항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않았습니까? 3개 들어간 게 삼별초. 그래서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삼수병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 직업군인이 되겠고요. 비격친철례가 되겠습니다. 하포. 정유재란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아까 말했습니다.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 쯤에 있는 전투가 이제 명량해전이라 그래서 정유재란, 중간에 휴전회담이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를 파견을 한답니다.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을 하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부분들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되겠는데요. 병자호란이 더 중요한데, 그 유명한 우리의 삼전도의 치욕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자호란.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거 아주 잘 만들었다고 나름대로 잡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이번엔 나올 차례 됐습니다. 김상용, 김준영, 임경업 이렇게 된답니다. 용영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영업,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가야 되는데 남한산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살이 났죠. 그래서 기어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김상용, 김준영, 임경업,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게 된답니다. 청나라에게. 그래서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효정이 되는 거고요. 소현세자는 한 달 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암살이 됐느니 뭐 했는지 말들이 많은데 진짜 암살됐을 것 같아요. 얘는 정황상.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정봉수와 이립. 아까 말했습니다. 신립이라는 거는 아까 충주 임진왜란 때 싸웠던 것이 되겠고요. 이립은 조금 덜 나옵니다. 정봉수, 용골산성. 용골 골조가 좋다. 북한 애들이 좀 골조가 좋잖아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쪽 남쪽이 아니라 저쪽 한경북도랍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정묘병자호란이 되겠고요. 아까 말했죠. 임진왜란이 크게 봤었을 때는 다 임진왜란이지만 임진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있고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보세요. 청나라. 그래서 이 청나라의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벌이 추진된다. 이게 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전투 과정이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 43분 정도 해서요. 40분 조금 넘었었고요. 그래서 필수 주제 무려 23번이나 연타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주제를 깔끔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요, 거의 매해 나오긴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쉬는 거, 바로 요 예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은이라는 놈 때문에 드디어 이제 계속 출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들이고요.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온다고 그러면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김대중 이쪽이 좀 유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때 최초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개성공단을 합의를 하고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단이 돼 있죠. 연락사무소도 걔네들이 폭발을 했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 행동 자체를요. 물론 북한 쪽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은이가 그렇죠, 자기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쪽을 살리기 위한 그런 수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경의선을 복원을 하고 소대 방북,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된다. 여기 괜찮고요. 맞아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개성공단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2차 정상회담 14선언까지 꼭 아셔야 된답니다. 내용 모르셔도 돼요. 무연이 때 2차. 예. 항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부터는 대중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연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박정희 때 7.4남북 공동성명이 되겠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근혜 아빠, 박근혜 전 대통령 근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이 최초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계기가 돼서 7월 4일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나왔네요.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북한의 이때 당시에 누군가요? 정은인가요? 정일인가요? 그 다음에 김일성인가요? 당연히 김일성이겠죠. 김일성을 만나봤더니만 그 자식 엄청 권력 세더라. 나도 권력이 좀 세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테러 독재 헌법인 유신헌법을 3개월 후에 만들게 됩니다. 그 순서도 물어봤답니다. 통일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거고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설명을 할까요? 예,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전쟁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 다음에 한쪽을,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하지 않고 양쪽 다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민족 대단결.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바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대머리 살인마 전두환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이 고향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거란데, 그 지역에 한 3회 전이었었던 거예요. 어디를 딱 지목을 하면서, 예, 살인마 전두환의 고향에 이랬었더니만 어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 메일 바로 왔었냐면요, 역사 선생님 그만두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뭐 이러면서 제가 혼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정하라고 그러고요. 예, 살인마인 거는 맞고요.
구체적인 지명을 대는 거는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명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혹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간에 두한이 때 그렇죠? 갑자기 전두환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 싫습니다. 살인마 전두환 때 최초의 이상 가족이 있었다. 수해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거랍니다. 뜬금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우는 우리가 아까 북방 예교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답니다. 북쪽에 있는 거는 짱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 따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렇게 했었죠. 북벌 이야기하면서 청나라한테 병자호란때 삼전도에서 당했던 치욕을 한번 갚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소련하고 소련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에 91년에 없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죠. 푸틴 이 자식은 또 뭐하는 자식일까요? 푸틴, 시진핑, 정은이 왜 세 놈이서 같은 놈들끼리 놀까요? 남들이 안 놀아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소련이라든지 중국이 자기 편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남한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저 배신자 새끼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서 핵을 이제 조폭같이 다 죽자, 같이 죽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민족의 생존이라는 것을 걸고서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남북한 동시 가입을 추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비핵화 선언이 나온다. 요거 꼭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건너뛰었으면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나요? 예, 상당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필수 주제 벌써 2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30년대, 20년대 무장투쟁이랍니다. 계속 한 문제씩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거의 50분인가요? 한번 지져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기 끝내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된답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세트로 모으는 게 최선이랍니다. 거기 써져 있네요. 조역한독 쌍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지금 말한 적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조역한독 쌍대 조용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한독 강하잖아요. 조역한독 쌍대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소리를 지르네요. 조역한독 쌍대청까지 하시면 좋답니다. 센 애들 보시면 되겠고요. 조역은 누가 봐도 조선혁명군이 되는 거고요. 한독은 한국독립군입니다. 조역한독 보시면 되겠죠. 조역한독, 쌍대천, 그 다음에 조의대, 조의군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의대는 별거 없잖아요.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조의군은 조선의용군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의대가 조의군으로 바뀐답니다. 아시겠죠? 조역한독, 쌍대천, 조의대, 조의군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한 문제를 맞힐 수 있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저한테 신고를 하시든지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세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조역 나와 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그러니까 1931년 이후에 지금 얘네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남만주, 북만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이라 그러지 북남통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남만주에서 북만주로 항상 갑니다. 그래서 조역 한독 그랬을 때 조역이 남만주, 한독이 북만주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로는 안 나와요. 지도로는 그거는 그 장식품이기 때문에 이 말로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조역 한독, 남북, 남만주, 북만주.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세봉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요. 조선이 들어가면, 오늘 정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은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애들은 조선, 빨갱이들은 역대로 조선을 좋아하고요. 빨갱이라는 말은 별로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짱깨, 쪽발이, 빨갱이 그냥 쓰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간에 빨갱이 애들 같은 경우는 조선을 좋아하고요. 흰둥이 애들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한다고요?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게 국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저쪽 조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역 같은 경우는 세봉이고요. 지청천, 이게 한국 독립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역, 한독, 쌍대천, 이 쌍대는 뭐냐면요, 한독이 했던 전투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죠. 쌍성보 대전자령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가 했다고요? 지청천이 했다. 너무나 간단해요. 조역, 한독, 쌍대천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조역이 남만주라고요, 북만주라고요? 남북이기 때문에 남만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답니다. 그 위에 조역이 했던 전투 이름은 조용조용, 그래서 영릉과 홍경성, 영흥전투라고 아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애들도 연합작전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요즘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호, 국팔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안 적어놨죠. 제가 일부러. 중국 의형군, 중국 호로군, 중국 국이기 때문에 국민당군 팔로군, 이렇게 마오쩌둥의 팔로군은 뒤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일단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형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조의대, 조의군, 원봉, 원탑, 센터 본능, 원봉이, 아까 세봉이 한번 배웠었죠, 위에서. 그런데 조선 의형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기 만주 쪽 변두리가 아니라 중국 본토라고 그런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부대랍니다. 왜 이쪽에서는 부대가 안 만들어지다가 이때 만들어졌냐면 그것부터가 역사적이라는 거죠. 1937년에 뭐가 나오는 거죠? 중일전쟁이 나온답니다. 중일전쟁에서 그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남경, 난징에 가서 거의 일주일 사이에 몇만을 죽였다고요? 거의 30만 명을 죽였답니다. 이런 처참한 학살을 하고서도 아직도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중국 가서 조심해서 조용조용 다니고 있죠. 그런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아주 개박살이, 피박살이 나서 똥줄이 탄 애가 바로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원봉이한테 야, 너 싸우고 싶지 않니? 일본하고. 그래서 싸우고 싶은데 그래서 너 군대 만들어. 그래서 군대를 만들게 된 거랍니다. 남의 땅에서 함부로 군대를 못 만들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여기 남한 땅에 와서 군대 만든다 그러면은 허용을 해주지를 않는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허락을 안 해줬었는데, 허용을 안 해줬었는데 해준 이유부터가 바로 중일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의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오네요. 중일전쟁이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이거 보셔야 된답니다. 조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갱이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원봉이가 되는 것들이고요. 중국 간내 본토랍니다. 최초에 있어서의 한국인 부대가 되는 거고요. 장제스의 국민당과 연합작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선의형대인가. 그런데 장제스는 빨갱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공합작 할 때도 뭐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칼들이 되고 야 해야지, 그러니까 겨우 2차 국공합작을 한 애가 바로 장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갱이인 조선의형대하고 장제스, 빨갱이를 싫어하는 장제스가 잘 맞을 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선의형대가 너 싫어, 우리는 빨갱이를 찾아갈 거야. 빨갱이가 이때 있었나요? 네, 저쪽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북한의 정은이, 걔는 뭐 진정한 빨갱이도 아니죠. 그러는데 봉건호 왕조라고 봐야 될 거랍니다. 근데 이쪽 중국에 있어서 시진핑도 걔도 빨갱이는 아닙니다. 걔도 자본주의 물이 확실히 들어있는 애고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때 당시에 있어서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 있었고요. 이게 화북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쟤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화북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선의형대 하북지대, 화북으로 갔기 때문에 화가장 전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빨갱이들이 올라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이거 뉴진스님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장 전투를 얘네들이 하는데 올라가다가 대장인 원봉이는 딴 데로 샌답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한국 강복군 저기 임시정부를 찾아가는데 대장한테 그랬대요. 부하들이 대장님 왜 대장님은 빨갱이인데 빨갱이를 찾아가지 않고 흰둥이 김구 아저씨를, 구 아저씨를 찾아갑니까? 이랬더니만 지금은
쪽발이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아니죠. 자와 우가 힘을 합쳐야 돼. 그래서 가게 된다. 이쪽 다시 한번 꼭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호가장 전투를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된답니다.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한국 강복군에 합류를 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랍니다. 조선의용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들으셨죠? 여기 우한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제가 지도는 안 그리겠습니다. 우한 그러면은 일단 생각나는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듯이, 코로나는 나쁜 거지만 조선의용대가 좋은 부대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 한쪽으로는 빨갱이를 찾아가서 조의군으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흰둥이를 찾아가서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게 된다.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은요, 빨갱이기 때문에 조선 독립동맹 뚜봉이가 나오고 있답니다. 뭐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화북에서 조선 독립동맹의 부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중국의 아까 마오쩌둥의 부대였었던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하게 된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 강복군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 이거 나오죠.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조일이 쪽이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아니면은 조역, 한독, 쌍대천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대는 별로 안 나옵니다. 충칭에 정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총사령관이 지청천. 보세요. 지청천은 흰둥이랍니다. 그래서 조역, 한독, 쌍대천에서 한국 들어가는 한국 독립군에서 했었고요. 여기 충칭에서는 한국 강복군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투에서도 같이 연합해서 싸웠고요. 국내 정진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미국 전략 정보군과도 협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이제 나올 때 됐다 그러면서 3번 중에 1번은 나와야 되는데 무려 8번을 안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상당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청간자산미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오동,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더 이상 홍범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에 김자진, 북로군정서 군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연합부대라네요. 그 다음에 간도참변, 이거에 대한 복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자유시로 가서 다시 한번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3부를 결성을 한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미스야 협정으로서 탄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봉천간자산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대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기 운동이 나와 있고요. 3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있나요, 이게? 필수 주제, 필수가 아니라 계속 나왔었던 거 6개하고 이게 1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8개를 했고요. 지금 8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남으면 11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게 동학농민운동이었었고요. 2회 연속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이모군란으로 넘어가서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제일 이쪽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아니면 제일 어려운 동학농민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모군란 같은 경우를 보시면 82년이 되겠고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재물포조약. 뭐 이후에 무슨 조약,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무슨 조약을 맺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재물포조약,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는 어디 갔나요? 한성조약.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한 이렇게 외우세요. 계약조, 기후약조, 계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계약조는 세종 때 맺었던, 그렇죠, 삼포를 개항하고 계약조를 맺어서 뭐냐면 제한무역을 한 거고요. 기후약조 때는 강해군 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각서는 1909년에 있었던 거랍니다. 사법권을 가져가는 거랍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한, 그래서 재물포조약은 일본 경비병이 주둔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성조약은 공사관 신축 비용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9군데의 차별 대우가 되겠고요. 조청 상민 수령무역 장정 이것도 하나 챙겨 놓으세요. 그래서 내지 통상권 이게 인정이 된다. 그전에는 계양장에서만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 마음껏 대륙이 아니죠. 마음껏 내륙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짱깨 상인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갑신정변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 이게 유력합니다. 경우궁이 나오면은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경우궁은 궁궐이 아니랍니다. 이건 사당이에요. 그렇게만 보시고요. 3일 만에 실패를 했다. 이것도 잡아놓으시고요. 텐진조약 제가 봤을 때는 텐진조약이 제일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텐진조약은 동시 철병을 하고 동시 파병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언제 다 기어 들어오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운동 때 다 기어 들어온다.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3례 집회, 보훈 집회, 교주 신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조라는 거는 당시에 있어서 이 체제후 억울하게 죽였다 그래서 합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고부봉기가 먼저 있는데요. 전봉준, 사발통문, 만석보, 조병갑이가 갑질했다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들이 갑질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뭉쳐서 상사를 왕따시킨다네요. 이것도 또한 권력관계에서 갑질로 이렇게 됐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가 있는데, 2차 봉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 봉기는 남접과 북접, 동학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게 북접이고요. 전봉준의 계급적 성격이 강한 게 남접인데 1차 봉기는 남접만의 봉기였는데 2차 봉기는 남북접이 모두 다 연합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요. 일본 반대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때 쪽발이가 뭔 짓을 하고 있었냐면요. 여기 나오네요. 일본이요,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갑오개혁을 강요를 했답니다. 지난번에 갑오개혁 1차에 대해서 나왔네요. 신문제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 저 새끼들 반대해야지 그러면서 남북접이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런데 왜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냐면 그 직전에 이용태의 변태짓, 진짜 변태짓 아닙니다. 동학농민군을 단합을 했다네요. 그래서 황토영 항룡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서요. 전주까지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는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고기 한옥마을. 그 다음에 전주화약, 전주에서 화해해서 약속을 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하고요? 농민군하고 정부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여기가 나오면 정말 어렵다 그랬죠. 집강사하고 교동청이 어디쯤 있게요 이런 건데, 전주에서 화약이 터졌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요. 이때 당시에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집강사하고 교동청 같은 경우는 전주화약 직후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화해를 해서 이제 싸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일본 새끼들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고정을 감금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민비도 감금을 하고 뭐 이러면서 청일전쟁을 도발을 하고 갑오 1차 개혁 군국기무처가 나오죠. 조금 이따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2차 봉기가 반일 봉기다. 그래서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을 했고요. 훈련소가 여기 하나 있죠. 전국에서 남아있는 게 큰 거. 그 다음에 우금집에서 우울하게 패배했다. 이 순서도 좀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가네요. 지금 4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근혜 아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혜 아빠. 아까 앞에서 존칭을 써줬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박정희가 나오고 있고요. 박정희는 61년부터 무려 죽을 때가 언제였었죠? 1979년까지 18년을 해먹었답니다. 제가 항상 이 대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박정희는 18년을 해먹었고요. 근혜 아빠는 28년, 근혜는 18대 대통령. 근혜가 쿠데타를 하는 건 아니죠. 아빠가 쿠데타를 했을 때 5.16 쿠데타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네가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을 때 득표율이 51.6%.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네가 저렇게 된 거는 부정선거 아닌가, 이렇게 멍청하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거의 문재인하고 거의 둘이서 했기 때문에 50%를 놓고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48%, 문재인도 한번 불러줘야 되겠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그네가 51.6% 우연히 나온 거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네 아빠가 18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그네 아빠에 관한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네가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쿠데타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나오고요. 무조건 나온답니다. 그리고 하나 봐둬야 될 거는 뭐냐면요. 정치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요, 뭐 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뭐가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경제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내고 있냐면요.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고르세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몇 년에 시작을 했을까요? 62년이고요. 특히 많이 나온 5개년이기 때문에 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72년 중화공업화, 이런 것들은 챙기셔야 됩니다. 연도까지 외워놓으세요. 저는 29쪽 거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잡복을 하고 있네요. 꼭 보세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600쪽짜리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치우세요. 그런 것들은. 자, 보시면은요, 그네 아빠가 쿠데타를 한 거는 61년이고요. 그래서 권력장악기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어떻게 줄일까요? 국제회? 예, 못 줄인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되겠고요. 대머리 아저씨 살인마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뭐가 되는 것들이냐면요, 권력장악기구가 국보위가 된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된답니다. 그네 아빠가 쿠데타를 했을 때 별 두 개를 뭐라 그러나요? 어떤 애가 투스타 이러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소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답니다. 3개, 4개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한이도 별 2개일 때 쿠데타를 일으킨답니다. 두한이 친구 노태우도 별 2개였답니다. 그때 당시에 별 4개 계엄사령관이 정승하였답니다. 그래서 별 2개 친구끼리 합쳐서 별 4개를 잡으러 간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답니다. 누가요? 두한이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총을 쏘다가 정신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총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좋을까? 그러면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대단 개헌을 한답니다. 대통령제, 단원제 개헌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바로 되는 거죠. 짜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하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짜장면을 양원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양원제 국회였었던 게 바로 짜장면, 4.19 직후에 있어서의 짜장면 정부가 되겠고요. 그 짜장면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바로 그네 아빠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제, 단원제로 바꿨다.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원제 국회. 민의원 참여원이 되겠습니다. 양원제 이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 시인은 그네 아빠가 경제개발을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나라가 당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간다,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간다처럼 못 살고 있었답니다. 우간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 꿔줘. 그럼 누가 꿔주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우간다처럼 돼 있었던 우리나라가 외자를 도입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그렇죠, 배상금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 달러 몇 푼에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야 되니 이러면서 하니까 안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네요. 63 시위는 한일 협정 반대 시위가 되겠습니다. 불안각서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국민교육원장,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68년도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68년도에, 그렇죠? 김신조 들어보셨죠? 지금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미도라는, 그렇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박정희 그네 아빠 목을 따러 와서 청와대 앞에까지 온 사건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민증이 생겨나게 된답니다. 오늘날까지 손가락 10개 지문을 찍고 있고요. 이게 인권 침해다 그래서 계속 헌법소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다시 또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 있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인권 침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삼성개헌 369 보셔야 된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개헌을 하는 거는 3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네 아빠가 62년대에 대단 대통령제 단원제 개헌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쓰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해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 것들이 바로 무슨 개헌이 되냐 하면은요, 발췌 개헌하고 4.4.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발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사 총을 쏘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하냐면 52년에 하는 게 발췌 개헌. 발췌 개헌은 내용은 뽑아냈다라는 뜻이잖아요. 직접 발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췌 개헌이 뭐 하는 개헌이냐면요, 직선제 개헌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4.5입 개헌이 뭐 하는 거냐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그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를 한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독재가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헌법을 뜯어 고치게 되는 거고요. 4.19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답니다. 또 한 번의 헌법에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헌법이 바로 72년도의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네 아빠. 그래서 독재자라고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4.5입 개헌은 언제냐면 54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경부고속국도 이거 보셔야 된다면 70년. 새마을운동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70년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그 다음에 한평고구마 사건, 강주 대단지 사건, 이거 성남에서 있었었고요. 빈민들의 투쟁이 되겠고요. 한평고구마가 고구마를 정부에서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줘서 일어난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 그네 아빠 때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 나오네요. 통일일체 국민회의 나오고요. 대통령도 선출을 하고 국회의원 3분의 1까지 지들이 뽑았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3분의 1을 누가 추천을 하냐면요, 그네 아빠가 추천을 하는 거고, 여기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1, 그네 아빠가 추천을 한 사람을 모두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네 아빠가 국회의원도 뽑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성렬이가 지금 헤매는 이유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네 아빠는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뜻이고요. 얼마나 개테러 독재인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3권 분립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뽑아주고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뽑아줬답니다. 누가 잘났을까요? 둘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없애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없애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라 그래서 인권 탄압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2년 중화공업 투자가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석유 파동 보셔야 된답니다. 70년대 73, 78년이고요. 파동이라는 거는 석유값이 미친 듯이 올랐다라는 뜻이랍니다. 수출 100억 달러. 럭키세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이게 나왔네요. 그네 아빠 때랍니다. 그 다음에 3.1 구국선언 요거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냐면은 100만인 개헌 창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H 무역 노동자 사건, 친민당 농성, 이거에 의해서 이제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네 아빠는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1909년 10월 29일에 사라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안중근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주제 벌써 이제 5가 되겠습니다. 5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호족들은 신라 하대에 출연을 하고요. 신라 하대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거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780년에 신라 하대가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642년에 김춘추, 걔가 왕이 되는 게 태종무열왕이고요. 그래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되겠고요. 그 손자, 며느리는 아니죠. 손자라든지 중손자 계속 나가다가 해공왕 때까지 무열 10개가 왕이 됐었답니다. 해공왕이 암살이 되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요, 선덕왕이 나온답니다. 이거 선덕여왕 아니랍니다.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선덕왕, 남자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로부터 이제 신라하대인데 개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반란들이 무지무지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대미를 장식했던 여왕이 바로 진성여왕이 되겠습니다. 진성여왕, 그 음란한 진성여왕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진성여왕이 어떻게 음란했냐고요? 전국에 미소년을 뽑아다가 동성애를 시키고 문틈으로 구경을 했답니다. 공민왕은 전국의 미소년을 뽑아다가 같이 참여를 했답니다. 동성애. 누가 더 음란합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원정과 애노난이 일어나고 이런 대표적인 난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대, 그 유명한 장보고의 반란도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신라하대가 되는 거고요. 고려 성종 때 문벌귀족과 향리로 분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정, 문물제도가 완성되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벌귀족은 음사 공음전 보시고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기를 봤었을 때요, 1170이 무신난이 되겠고요. 1270년까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 전에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 전기라고 부르고요. 그 후를 후기라고 부른답니다. 고려 전기는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10세기가 되는 것들이요, 예,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기가 문숙 예인이 나온답니다.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여기 앞에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10세기 왕 성종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숙 예인 나왔을 때, 그 인종 때 그 유명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이 난 문벌 귀족 사이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무신들이, 그렇죠, 경원 취급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좀 무식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도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경원 취급을 했답니다. 뺨도 때리고 수염도 태우고, 그래서 무신들이 화가 나서 니들은 배 찌르면 안 들어가니? 그럼 다 찔러갔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답니다. 다 죽였죠. 그런 게 바로 무신의 난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요, 문종 때는 문벌 귀족사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천이 나오는 거고, 의천이기 때문에 천태종,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숙종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때 숙종이라는 거는 장입이라고 라이벌하는 숙종이 아니랍니다. 미쳤네요. 장입이라고 같이 노는 조선시대의 숙종이 아니랍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고려 숙종이 되겠습니다. 예종이 나오고요. 예절 바른 예종. 그렇지만 할 때는 하는 예종. 예종 때 혹시 몰라서요, 예종 때 뭐가 있었냐면요, 동북구성. 그렇죠? 할 때는 확실하게 혼내준답니다. 그리고요, 양형벌을 해서 현명한 사람을 기른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명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문 강자인 칠제를 뒀다. 이런 것도 다 제 29쪽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가 한 1시간 30분 가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시간은 뭐냐면요, 10시 50분이 됐네요. 세상이 고요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에어컨을 켜놨는데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더울까요? 제가 너무 흥분을 했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무신정변으로 몰락을 했고요. 거기를 보시면 무신에 있어서는 중방, 무골중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무신난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도 또 두 개로 딱 나눠진답니다. 누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냐면요, 최충원이 나온답니다. 최충원 앞에 찌질이 산민방, 못난이 산민방이 있는 거고요. 뒤에 있어서는 이제 최우를 비롯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최충원 앞과 뒤로 확실하게 우리말 있습니다. 642년 앞과 뒤로 확실하게 안시성 전투 서련은 뒤에 있다. 살수대첩은 앞에 있다.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만든 거랍니다.
지도 뭐 올렸네요. 봉사 10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요. 최치원이 그렇죠. 진성령한테 아까 음란에 있었던 진성령한테 계약 한 10여 조를 올렸었다. 아셔야 됩니다. 토항소 경문 그것도 올렸을 때가 바로 그때랍니다.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삼별초 도방 나와 있고요. 정방은 인사 최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최충원 아들내미 최후가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 한번 나왔습니다.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기어 들어갈 때가 바로 최후가 되겠습니다. 공민왕이 인사권을 하는 정막 초코파이 정 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의 엉면서 지맘대로 인사를 했답니다. 만무신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최충원 이전에 여기가 나오긴 상당히 어렵답니다. 최충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위다. 찌질이들이다. 이의방, 이의민, 정중부 이런 애들이 찌질이 삼민방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보당은 의정복이 뒤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69회에도요. 정중부 제거를 하는 거 그렇게 아시지 마시고 최충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위 김보당과 조이총의 난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난 여기 나왔네요. 하층민의 봉기 김삼이 효심의 난 울산까지 나왔었답니다. 언젠가 울산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중화공업이 생각이 나나요? 울산 그러면 태화강이 생각이 나나요? 울산 그러면 김태희가 생각이 나나요? 뭐가 다른 건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적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고요. 신분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력은 친원 세력이 되는 거고요. 도평이 사사 도병마사가 최고 기구가 된 거랍니다. 공료가 있고요. 변발과 호복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필수 주제 6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네요. 드디어 이제 국내 일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요. 그 유명한 물산장려 운동하고 국채보상 운동이 둘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쪽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네요. 결론적으로요. 뭐가 나오냐면 20년대 운동에서요.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고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평양에서 시작을 한다. 국채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을 한다. 보셔야 된답니다. 국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채보상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자작해 뭐가 되는 거냐면은요. 스스로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도 20년대 1천만이 이론식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든답니다. 24년에 암태소 소작쟁이 올해 100회였었는데 안 하고 넘어갔죠. 지중문제철 성공이 되겠고요. 원산총파업 원산에서 일어났고요.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식 학교 한번 챙기셔야 된답니다. 석유회사에서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60만 세 운동, 요게 이제 딱 나왔네요. 순서가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6이기 때문에 26년이고요. 신간에는 좌우합작 27년이 되겠고요. 강조학생 항일 운동, 이거 같은 경우는 29년이 되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강조학생 항일운동이 뭐지? 그랬더니만 전두환이가 막 사람 죽이는 거, 전두환이는 사람 죽인 살인마는 맞지만 아무 때나 죽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강주에서 일제에 대항해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 계속 나오네요. 순종의 장례식 당일이랍니다. 구별을 해야 될 게 순종의 애비가 있죠. 고정이 된답니다. 고정의 장례식이 아니라 그거는 이틀 전이랍니다. 원래는 장례식 때 뭐 소람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잡았었고요. 이때는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가 삼엄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다 털리게 되는 거고요. 그날 산발적으로 시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60만 세 운동이 좌파 우파 서로 협력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신간회에서 강조학생 항일운동의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 꼭 알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답니다. 강조학생 항일운동이 신간회의 결성 계기가 되고 신간회에서 60만 세 운동의 조사단을 파견했다. 개뻘시 된답니다. 그래서 정회선언이 계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좌우합작단체고 민족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 하면은 민족협동전선이라고 그런답니다. 여기를 보면 제대로 보이나요? 제가 눈동자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재 회장이 나오고 있고요. 기회주의 배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은
기차에서 성희롱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성진에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인 본위운동,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브나로드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문맹퇴치운동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지금은 동아일보가 조중동에서 3.1로 밀리고 있지만 이때 조선일보보다 훨씬 잘 나갔답니다. 조선일보는 대머리 아저씨한테 아부해서 지금의 조선일보가 됐답니다. 그 전에까지 70년대까지 우파의 중심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였었답니다. 자, 드디어 또 나오는 독립협회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도 여기가 나왔네요. 거기 뭐가 나왔을까요? 예, 최초의 의회 시도, 설치 시도 중천의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협회 나와 있고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96년, 요거는 하나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서에서요. 1894년이 아주 중요한 해죠. 아까 말했듯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요. 뭐 이런 것들, 제1차 갑오개혁도 일어났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184년이고요. 그 다음 해가 1895년이 바로 을미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슴 아픈 을미사변이 있고 을미개혁이 있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고종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 왕비를 죽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고종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조차도 못 지켜줬고요. 1896년에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된답니다.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러다가 1897년에 돌아와서 황제를 선언을 하죠. 대한제국. 내가 집 나갔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갖추려는 거를 아간파천이라고 그런답니다. 아간파천, 집 나갔을 때는 거지였지만 이제 황제가 됐어. 그런데 황제의 내실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을 때, 아간파천 때 고종이 집 나갔을 때 임금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노래를 불러준 게 바로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고종이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통일협회가 너무 고종이 생각했을 때 설쳐되는 것 같아서 없앤답니다. 98년에. 그리고 99년에 들어서 반동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대한국 국제, 그 다음에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고종이 모든 병권을 장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아간파천 이후에 여기에서 독립협회에서 독립협회가 아간파천 이후에 생기고요. 독립문을 건립을 한다. 만민공동회에서는 러시아 저령도조차 저지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성공을 한답니다. 간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올리면서 중천 최초의 의회 설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박정향이 연설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최초의 공화정은 1907년에 신민회랍니다. 신민회 신간에 꼭 보셔야 돼요. 신간에 바로 앞에서 자의합작 단체로 배웠습니다. 보부상을 통호를 하고요. 그 보부상 이름이 바로 한국협회가 되겠습니다. 상권수호운동에서 이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황국이라는 건 황제의 국가고요. 황제의 국가가 된 게 아까 말했습니다. 97년이랍니다. 그래서 황제가 들어가면은 다 연도가 98년이다. 1898년이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해 전에 꼭 한번 챙겨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그렇죠? 황성신문 뭐 이런 것들이 다 98년이 되겠습니다. 상해사가 이때 설립이 되고요. 이 연도와 관련지에서는 나왔네요. 상해사가 설립이 되는 것들은 8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드디어 나오네요. 대구에서 김광재 사상돈이 되겠고요. 통감부가 탄압을 했습니다. 이거 총독도 아니랍니다. 1907년이기 때문에 황성신문 나왔습니다. 황선이기 때문에 황제의성 1898년이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가 후원을 했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8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조선 초기의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쪽은 꼭 한 문제 나오겠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세종이 되겠습니다. 보셔야 된답니다. 의정부 서사제, 반대가 육조 직계제가 될 거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신권을 인정을 한 거고요. 육조 직계는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왕에게 올리게 하는 거, 무식한 왕들이 이걸 시도를 했었죠. 그 이방원, 태종이 시도를 했고요. 세조, 개의정난을 일으켰던 그 세조, 단종을 죽였던 그 세조가 육조 칙계제를 실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현전, 그래서 신숙주가 변했다.
신숙주, 숙주나물, 사군육진 여기 나왔네요. 최윤덕, 김종서, 여진족입니다.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이게 바로 공법이라고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연분구등법은 그 풍흉에 따라서 했는데 풍흉에 관계없이 하는 게 바로 그 이후에 있어서의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영정법 나오려나? 예, 저쪽 인조대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쓰시마, 정벌이 이종무, 아까 박이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포계양, 이게 바로 계약조가 되겠고요. 뒤에는 기후약조라고 배웠었답니다. 훈민정음, 농사직설, 칠정산, 민족적인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경류, 삼강행실도 보세요. 삼강행실도는 윤리서인데 세종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고 보시고 국조오례의는 성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방유치, 여민나,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갑, 세종이 갑이다, 이렇게도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개갑, 개미자, 갑인자, 개미자가 아빠, 그렇죠? 그래서 태종이 되겠고요. 세종은 갑인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조, 계유정난 아까 나왔네요. 한명희하고 신숙주가 김종서를 없애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단종복위운동을 깼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태조는 경복궁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근정전이 있고요. 조선물상공진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얘들을 박살을 내줬었답니다. 왕자은안이 있고요. 이때 태종, 그 다음에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오답으로만 나온답니다. 태종, 이방원은 신문고를 혈치를 했고요. 사병을 혁파를 했고요. 사관원을 독립을 시켰답니다. 육조직계제 아까 말을 했네요. 양전사업을 했고 호패법, 그 다음에 명나라에 확실히 사대를 했었고요. 정도전이를 없애고 혼일강력대 국조지도 혼란했었다.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으로 와서요. 김종직 살인 뒤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무오사에 문제가 되는 게 김종직이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홍문관 경국대전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민락이 세종이었다 그러면 여기 세종이었다 그러면은 아깝게번 뭔가의 체계를 갖추네요. 성종이 되겠습니다. 동국여지승남 동쪽에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9네요. 9, 10, 11, 12, 13 아직 5개 남았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기운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안 쳐서 그런가 보네요. 소리가 지금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예, 짜증 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의병운동 나와 있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답니다. 정리의병이 있고요. 고종퇴의를 하고 군대 해산을 하고 요쪽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해상군인이 합류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서울진공작전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종퇴의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정미칠조약 밑에 나올 거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열투쟁을 하는데 이재명 나왔네요. 예, 더 이상 제가 놀랬네요. 명동석탑 앞에서 이안용을 습격을 하고요. 이재명은 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이 나와 있고요. 헤이그 특사, 고종퇴의 정미칠조약 순서 보세요. 군대 해산. 그 다음에 보안회라는 것은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개항기후 운동 중에서 성공한 거는 딱 2개밖에 없답니다. 아까 독립협회에서 했던 거 조룡도 저차 저지라든지 이런 것만 성공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자강에 대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짱 고종퇴의 반대운동인데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신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결사였었고요. 대성오산 대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의 공화제가 되겠고요. 태극서관하고 자기해사까지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꼭 보세요. 신흥강습소 100어인 사건으로 해산이 된다. 오, 드디어 10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계속 한 문제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전번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환국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사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갑기을 어디 갔나요? 예, 이렇게 해주세요. 무갑기을, 무갑기을.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갑기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호갑자가 그 이상한에 있는 연상문 때 2번 일어났고요. 기묘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강조 나온 거고요. 여기가 바로 중종때가 된답니다. 예, 여기가 있네요. 중종때가 되겠고요. 을사사는 명종때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게 엄마의 원수를 갚자. 그
누가 되는 거죠? 연산군. 연산군이 패비윤 씨, 자기 생모였었던 패비윤 씨 원수를 갚은 게 갑자사가 되겠고요. 김종직,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서 그랬었죠. 김일손의 사초라고 하는 무오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김효사, 조광조, 혈량가, 소격서, 그 다음에 위훈삭제 훈장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반정이 되는 거죠? 예, 연산군 다음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삼 이랬을 때 그 순서 아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연산군 다음에 연중이잖아요. 그래서 중정, 반정 한자 한번 쓰겠습니다. 반정이라는 거는 반대할 반자에 김정하는 바를 정자를 쓰는데 이때는 김정에 반대한다, 바른 거에 반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 바는 돌아갈 반자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연산군과 같은 폭군을 없애고 바른 왕이 오는 게 중정반정이랍니다.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훈장을 줬는데 훈장을 안 받을 새끼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야마도라서, 야마가 뭔가요? 예, 일으킨 것이 빡쳐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빡쳐서 일으킨 게 김효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사 같은 경우는 외착이랍니다. 윤임하고 윤원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영 벽소 사건 이런 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어이없는 거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양저에게서 외척들끼리 싸웠다네요. 그 다음에 현종을 보시면은요,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서인승리, 남인승리 한번 챙겨 놓으시고요. 숙종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신, 기사, 갑술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갑.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나라다? 서인의 나라다. 그래서 앞과 뒤는 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이제 남인이 잠시 뜬 거랍니다. 경기갑에서 기사한국이 남인이 뜨게 되는 거고요. 서인의 짱이었던 송시열이가 여기서 죽게 된다. 여기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경신한국 앞에 있었던 건 거적. 그래서 왕의 거적 몰래 가져갔다가 개박살인 아내가 허접한 허적이랍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남인이 죽고 서인이 뜨게 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갑술한국 때는 이제 뭐냐면 희빈장씨, 남인하고 연결되어 있던 장희빈이 죽게 되는 거고요. 다시 서인이 뜨게 된답니다. 한병식 박살나네요. 허적 박살나고, 두 번째는 송시열 박살나고, 세 번째는 장희빈 박살나고, 금영과 상평풍복, 허적이 건의를 했다네요. 드디어 이제 12번이었습니다. 3개 나왔네요, 3개. 자, 기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 한 40분 됐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시면은요, 이거 한 번 쉬고 계속 이것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나왔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딱 앞뒤를 딱 보신답니다. 무신정권 최충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찌질이 3인방 그랬었죠. 그 다음에 뒤에 체육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러면 딱 잡아서 뭐 합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네요. 그렇죠. 합장. 그래서 딱 잡아서 앞에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임진왜란. 잠깐 놓쳤습니다. 임진왜란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앞에가 이제 임진왜란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평양선 탈환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앞에 애들이 있었고, 뒤에 같은 경우는 행주대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명량해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6.25의 전개 과정에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네요. 먼저 챙겨야 될 게 6.25 전에 있었던 게 바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치순선언이고요. 6.25 끝나고 나서 있었던 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랍니다. 이거 꼭 챙기세요. 꼭 챙겨야 돼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 중에서는 핵심이 인천 상륙 작전이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뭐 다부동 전투 뭐 이렇게 있었었고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 이제 역전을 한답니다. 서울 수복을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역전이 되는 게 중공군의 개입이 되는 거고요. 장진호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흥남 철수 1사후퇴.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을 재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소련의 제안으로 한 1년 정도 싸우다가 정전 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휴전을 하기 직전에 이승만이 미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방공포를 석방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있지 않은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애치슨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을 고르라고 계속 나온답니다. 국민보도연맹하고 국민방위 사건이 있는데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국민을 죽여먹은 사건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방공포로 석방도 아까 말했던 이승만이 미군을 엿먹이기 위해서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것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란하고 연호하고요. 그 다음에 궁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시간이 안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흠도리의 반란이 있고요. 이거는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흠도리의 반란을 진압을 나눠서 전제 양권을 강화시켰다. 신라 중대가 되겠고요. 그와 반대가 헌창이 반란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습니다. 780년 헌창이 선덕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요. 헌창이가 하대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개판의 계기가 된답니다. 고기 꼭 챙기세요. 신라 하대에 또 장보고의 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난 그 음란에 썼던 진성량 때, 그 다음에 적고적인 안이 있는데 이상한 새끼들입니다. 얘네들. 여기도 진성량 때인데요. 붉은 바지를 입고 다닐 때 눈에 띄는 관종들이었나 봅니다. 띄고 싶은. 예, 문숙에 인해서 인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청의 반란이 되겠고요. 이자겸의 척중경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묘청 중입니다. 스님의 친구였었던 정지상, 얘네들이 서경파기 때문에 서경천도 운동을 벌인다. 김보당 조이통 보다 위라 그래서 최충원 앞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별초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별초, 우별초, 신이군 몽골에 대항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계유정난 김종서가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숙주, 신숙주 왜 꼭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선조 때가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안 했네요. 이가래난. 이거 이제 제가 항상 말했거든요. 이거 좀 내지 말라고 지난번에 안 냈습니다. 물이 2방울 남았네요. 그래서 인조는 인자인, 그렇죠. 참을인, 인조도 이 관이 괄갈갈갈 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다. 뭐 하자는 건가요? 이 가리나는 인조 때 일어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에 고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경종은 아까 배웠었죠. 희빈장씨, 장희빈에 있어서의 아들내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은 목구멍이 있어도 지 애미를 변호하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 은함, 이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구멍을 고변에 의해서 경종 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랍니다. 그렇죠? 영조가 네가 관련이 됐잖아 이러면서 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영조는 이인자였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인자, 소론계통이었던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네가 배다른 형 죽였잖아. 이러면서 이제 소론이 되드니까 박살낸 사건이 바로 이인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홍경래 반란이 1811년이 되겠고요. 서북차별에 항의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그 이후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진주농민봉기.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삼정이정청을 만든다. 이것도 한번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호 나왔습니다. 광개토 할아버지 400년 영락 영원히 즐거웠었다. 권원이라는 거는 버풍왕의 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거는 양력을 세운다. 그래서 뭐죠? 을미개혁 때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한 대응 건흥 인대건, 그 다음에 천수는 왕건 때의 연호가 되겠고요. 광동춘풍은 광종 때의 연호가 되겠고, 건양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강무는 강무개혁 때, 융인은 순종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군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근정제는 근면하게 정치해라 이런 뜻이랍니다.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일제가 우리 민족 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민비시에도 경복궁에도 있었고요. 당백전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대용군이 발행했던 화폐가 되겠고요. 정도전이 주도해서 경복궁을 만들었고요. 라이벌이었었던 창덕궁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창덕궁 쪽에서 태종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태종이 신문고도 설치를 했고요.
인정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복궁 같은 경우는 불탔기 때문에 아니랍니다. 규장각 정조, 거기에 창덕궁에 있었었고요. 경운궁, 덕수궁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나오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네,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임목대비를 강해군이 유폐시켰을 때가 경운궁이고요.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경복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러시아 공사관에 가까운 경운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아까 배웠습니다. 그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해서 고종을 퇴기를 시키고, 그러면서 너 거기서 덕스럽게 잘 살아 이러면서 이름이 덕수궁으로 지금 바뀌어 있답니다. 안 좋은 기억이 많네요. 일사늑약이 체결이 되는 것도 경운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보시면은요,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보셔야 된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안 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예, 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뭐가 되냐면, 모스크바 3상회담이 1945년 12월 달에 있게 되는 거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미소가 만나서 회의를 열었는데, 회담이 결렬이 된답니다. 그랬을 때, 무슨 반응이 있냐면요, 이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따로 정부를 수립하자, 분단 정부 수립하자라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되겠고요. 나쁜 이승만이 되겠고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 그래서 단정 발언이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뭔 소리니? 우리가 분단하면 뭐와 같은 비극이 있게 된다?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여기에 있게 된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경희궁 항상 오답으로만 나온답니다. 서쪽에 있어서 서골이라고 돼 있고요.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창경궁은 동물원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네, 원상회복을 거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나긴 2시간 가까이 했었는데요. 예, 확실하게 나올 것들을 지금 우리가 19개 주제를 정리를 했고요. 한 주제에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빡세게 지금 한 4일 동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요일날 시험 전날은 그냥 달달달달 밤을 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밤 샌다고 기절하지도 않고요. 밤 샌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밤 샌다고 머리가 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좋은 점수를 맞으시고요. 고득점 합격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